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이겨볼 수 있는 전략들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작전명 시크릿이 끝나면은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세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2023년 마지막 일정 정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앞자리가 4입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지 네.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작전부터 짜러 가보시죠.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앤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뭐 크리스마스 이번 주 이제 주말입니다. 네. 월요일까지 쉬는데 뭐 계획을 좀 세워두셨습니까? 뭐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가족들. 올해는 네. 가족들과 함께 어. 보낼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호 앵커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저는 네. 서울 내에 있고 싶었는데 네. 서울 내에 있을 곳을 예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이 너무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으로 놀러 가시나요? 예,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시고. 네, 민수 아나운서는 뭐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아니요, 저는 혼자 좀 힐링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힐링할 생각이세요? 저 이제 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예쁜 사진도 찍고 그럴 예정입니다. 혼자 힐링하는 거면 이제 송가람 매니저가 이렇게 조언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송가람 매니저님, 민수 아나운서에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을 줄 게 있습니까? 네, 혹시 여행지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행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빨간 날이지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지도 잘 알지만 시장, 우리 주식시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송가람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연말 전략 확실하게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먼저 오늘 지수 그리고 수급 상승 종목 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02% 하락했습니다. 2600선은 무너진 모습이고요. 코스닥 0.56% 하락했습니다. 4.8포인트가량 빠져서 854.62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그래도 상승한 종목 수가 5개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38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반면에 개인은 2,000억 넘게 팔고 외국인도 소폭 팔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884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오히려 마이너스, 개인도 마이너스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간략하게 리뷰해 봤고요. 이에 대해서 좀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 이야기도 있었고 강하게 또 올라갔기 때문에 좀 기대가 컸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여기 좀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들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그래도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서 내심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내 시장이 참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게임주들이 낙폭이 컸는데요. 이 게임주들의 낙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게임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스닥 지수가 아무래도 이 거래소의 흐름보다 좀 더 낙폭이 큰 하루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저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 조금 올라왔던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은 조금은 실망감을 가지셨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점은 아직 반도체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오늘 시장도 반도체주들은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짚어보자면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CES 2024 같은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들 그 외의 섹터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월요일 크리스마스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도 우리 시장은 휴장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장 집중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다음 주 시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지금 뭐 호재가 나올 게 다 나왔다. 양도세 이슈 마무리됐죠. 또 공매도 이슈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이 다음 주가 3일밖에 거래일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또 거래일도 3일밖에 없는데 그럼 다음 주는 조금 관망세가 짙겠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망세가 조금은 짙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 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심한 눈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거래 대금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중에서도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지되면서 거래 대금이 나오는 sek터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DS 단석이 따따블 3호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조금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별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종목별 이슈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뭐 저번 주 이슈 체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 강조를 네, 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종목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섹터 안에서 이슈가 있던 섹터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 섹터 안에서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최근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예수금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보니까 주도 섹터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개별주들의 흐름 그리고 그 외에도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주도 섹터가 좀 더 나와 주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드릴 텐데요. 이 주도 섹터가 나온다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주가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움직인 이후에 중소형주 그리고 이런 관련된 소부장제주들이라든지 섹터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주도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외에 섹터가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주들의 흐름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까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손가락 매니저와 함께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전부터 세워보시죠. 마이크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향에 있어서 간밤 미국 시장도 하루 만에 하락고리를 끊어냈고요. 계속해서 이 반도체 호재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해 주던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엿보기보다는 조금 좋은 종목들을 컨택해보고 미리 보기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가락 매니저님은 지금 반도체 안에서 IP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흐름이 지금 얼마만큼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은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그대로 꾸준히 그렇죠.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번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반도체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 IP 외에도 주로 여러 가지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반도체 이런 이슈가 나왔던 섹터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슈몰이를 하면서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저점에서 모아갈지 두 가지 모두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로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슈가 나왔던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개별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나왔다가 상승했던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이 지지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접근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이 IP 관련된 이 반도체 주주들도 지금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로도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전략을 여쭤보자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밖에 반도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소재주나 기판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송그란 매니저님 뷰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뷰도 나쁜 접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바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소부장제나 이런 관련된 장비주들 노려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보여지고요. 네. 이런 상승, 소부장제주들까지 상승이 나오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집중돼서 이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함께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신규 매수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지된 위치에서 이런 대형주를 먼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가 주도 섹터 아니에요?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뭐 태조 이방원 같은 기존의 이런 시장 속에서 물량이 집중되면서 이 섹터를 사면 수익이 나온다라고 네. 할 정도의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냥 반도체 전반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돼야 이런 소부장제주들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은 지금 어느 정도 예수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승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올라가고 있는 섹터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뉴스들, 호재들이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가는 종목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민수 아나운서 질문에 비슷한 괴의 질문이 있었던 게 그럼 반도체에 대해 섹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 역발상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송가람 매니저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발상 전략도 일단은 좀 현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해가 이제 넘어가면은 내년이 되면요, 송가람 매니저님,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도 좋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전반적으로 이제 HBM3E부터는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감도 생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 호황이 되느냐, 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시장 전체가 지금 마이크론의 호실적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부분은 아무래도 이 AI 부분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 자율주행 부분, 이런 부분에 매출이 바로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강력했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내년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AI 그리고 로봇,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율주행까지 시장에서 강력한 이슈가 있었지만 조금 주춤하고 앞으로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고 기술력까지 더해지는 이런 매출이 확 증가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슈들로 챙겨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앞으로의 매출을 조금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AI나 전장사업 부분 쪽이 아닐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마이크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서 또 송가람 매니저님이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종목 보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이게 말씀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요? 말씀을 재미없다. 드릴 텐데 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LX 이런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는 네. 아무래도 소부장제수를 우리가 지금 부각되지 않은 회사들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 체크를 해야 될 점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 전체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측면을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아무래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기존의 어떠한 수급을 통해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오던 그 시절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런 예수금과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상승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 이 안에서 AI 전장 산업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안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대형주들의 흐름 먼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오늘 송가람 매니저의 공략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명, 미국의 한방. 바로 배터리입니다. 미국,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팩 등 관세 인상 검토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갈지 여쭤보고 싶은데 송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세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의 호황에서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팩 등을 관세 인상을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시장에서의 보조금 이슈가 있었죠. 예. 보조금에서 우리가 삭감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주가가 또 크게 출렁이면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이런 보조금이나 관세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이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봐야 될 텐데요. 이런 관세적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보복적인 부분, 이 무역 분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섹터 안에서의 흐름 보시기보다는 뭐 그 다음에 휘토류까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휘토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부분, 리튬 이런 자원 관련돼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국가들이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 되겠죠. 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슈 중국산 전기차와 이 배터리팩의 관세 인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나라에게도 여파가 좀 있을 것이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새해에도 뭔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가 생기겠군요. 뭐 단기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관세라는 것들이 바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런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를 통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말씀드린 휘토류 부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과 중국 분쟁 여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자면 네. 이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 제품 또 함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부분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죠.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그렇죠. 국내 뭐 태양광 그리고 그 외 대체 에너지인 풍력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세 부분 나오게 된다면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예정된 호재는 하나도 없을까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호재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은 최근에 어떤가요? 리튬 가격은 아직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휘토류라든지 리튬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리튬이나 휘토류 꾸준히 우리가 가격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슈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이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올라갔을 때 개인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체크를 하시기보다 이 상승, 대형주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개인 수급이 집중된다고 한다면 이슈가 크지 않더라도 2차 전지주들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섹터 내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네, 2차 전지 이쪽 섹터 안에서 대형주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동국 R&S 이런 회사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는 최근에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주목을 아직 받지 않았던 이런 회사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대형주를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는 오히려 대형주가 이미 많이 또 갔는데 그 뒤로 작은 그쵸. 종목들이 따라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엔 중국의 한방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이야기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송가람 매니저가 소개해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동국 R&S가 이 히토류 관련주로 오늘 급등을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배터리에 중국을 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반격으로 원자재,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은 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단기 테마로 접근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다음 주 거래일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거래일이 별로 그쵸.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테마 단타 매매로서는 히토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히토류는 단기 테마로 굉장히 좋은 테마죠.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개별 이슈가 나왔다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 10%, 20% 정도 올랐다가 바로 15% 이상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이 꼴을 크게 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중에 볼 수 있으신 분들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휘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주들은 단기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쟁 같은 경우에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로 보시고 차익 실현 물량이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갭상승이 나온다면 바로 추격 매수는 어느 정도 지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출 금지한 게 흑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 나왔던 2차 전지 얘기가 다시 나올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민선 아나운서가 아까 걱정한 2차 전지 그러면 소재가 지금 당분간 좀 준비되어 있는 호재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비슷한 궤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년에 2차 전지 발목을 좀 잡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악재가 충분히 될 수 있죠. 특히 흑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죠. 네. 그렇죠. 이 소재가 없으면 응급제가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뭐 반도체 부분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갈륨이냐 게르마늄. 그렇죠. 이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들이 무기화돼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전기차 모터 외에도 의료기기 또 무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토류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미국하고 일본에서 지금 미국, 일본 중심으로 탈중국화를 선언을 하고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발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이 추가로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에 관련된 휘토류주들 그리고 휘토류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짙고 다음 주에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중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작전에서 좀 알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휘토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휘토류 쪽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들 아는 테마이실 테니까 여기에서 그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쪽은 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페라이트 쪽 휘토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해주신 흑연 같은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페라이트도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 삼화전자 이 회사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함께 성한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 외에도 페라이트 쪽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휘토류 쪽에서는 오히려 유니온 말고 좀 더 페라이트 쪽으로 건너가서 삼화전자와 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작전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전명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입니다. 1월 달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보다 성호 앵커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언지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주말 방송을 제가 한 20분 동안 브리핑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번 주 주제가 JP모건 헬스케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네. JP모건 헬스케어에 생각보다 허와실이 많다라는 것. 왜냐면 우리가 쉽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대체로 JP모건 헬스케어 간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 종목은 주가가 오르겠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참여만 한다. 구경하러 간다. 거기서 해외 빅파마들과 미팅을 하러 가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간다고 다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송가람 매니저님. 안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제 얘기를 안 들으신 것 같고,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시장 보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해서 분위기도 좋은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한 방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 헬스케어는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기존에 올해 학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학회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JP 헬스케어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발표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기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시기에 한 번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댓글창에서 아까 올라왔던 질문 중 질문인가요? 화이팅인가요? 이거 좀 해석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유님께서 시장이 금리 인하 3방 예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바이오 최고 바이오가 가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 기대감만으로도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 호응이 오나요? 제약 바이오 쪽은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가장 부진했던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제약 바이오가 올해 가장 부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성장주들이 올해 연말에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비해서 가격대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함께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런 점에서 한번 밸류에이션까지 참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 이번 JP모건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지가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AI, 의료 AI 이야기도 분명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암세포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비만 치료제. 좀 전반적으로 올해 핫했고 내년에도 전망이 좋은 세 섹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디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비만 쪽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의 뭐 탑픽으로도 비만주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예. 이런 비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AI가 사실은 주가의 핫한 부분을 보자면 AI 의료 부분이 제일 핫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시장 자체의 규모와 함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비만 쪽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비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비만으로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정확한 기준이 있죠. 미국 뭐 식품의약품에서 청에서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 BMI 지수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BMI 지수 30 그리고 아시아 부분에서는 25 정도로 잡으면서 이런 비만 치료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영향도 있었고 사람들이 비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집에만 있고 그리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있고 또 근무 환경도 사무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 웰빙 바람과 함께 비만 탈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고령화와 함께 비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비용, 의료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기 때문에 비만의 경우에는 뭐 성인 질환인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될 질병이다, 정복해야 될 질병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투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비만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비만 섹터에 대한 이야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제약바이오의 회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요, 송가람 매니저님, 오히려 그 세계 빅파마의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는 회사들도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선도했던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약품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센스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만큼의 이 라이센스 아웃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서칭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또 종목 들어볼까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이제 말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학회에서 발표가 나올 종목군들 중에 하나로 비보존 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이 회사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뮤노반트의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송가람 매니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간 송가람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금요일 방송을 좀 많이 진행했었잖아요. 그쵸? 제가 기억했을 때 한 5월에서 7월 사이였죠. 그때 유한양행으로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었는데 유한양행도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대감 좀 있고 투자 포인트 있다고 보십니까? 뭐 유한양행은 지금은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제약회사나 제약 바이오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매출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그쵸.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려면 지금 현재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임상 예정인 부분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임상 예정 결과가 FDA 허가 나오는 여부, 이것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 주가, 회사의 향방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앞으로의 이런 임상도 예정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FDA 승인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지지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외에도 제가 한번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작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한 요일 정리해드리는 주세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로 넘어왔습니다. 주세요는요, MBN 주머니 매니저와 한 주간의 경제 일정을 세세하게 요일별로 알아보고 시장의 흐름과 변동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손가락 매니저님, 일단 크리스마스는 뭐 휴장이니까 볼 이슈가 없겠죠? 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외 전부 휴장이고, 그리고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는 아무래도 다음 주 초는 조용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쭤볼 게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일정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죠.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0억, 30억, 50억 이렇게 변동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발표도 예정이었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라는 부분까지도 발표가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확 올라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차익 물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어서 이런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올 때 시장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해외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네. 해외 이슈는 화웨이에서 노바 12 시리즈를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 화웨이나 이런 샤오미 같은 중국에서의 전자제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제품 발표할 때마다 이전에는 삼성이나 애플에서의 신제품 발표 그 정도만 지켜봤으면 됐는데, 지금은 중국 제품들의 신제품 발표도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관련해서 이 디바이스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화웨이 주가가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국내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뭐 공급되는 회사가 있다면 여기 공급 회사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반응도 공개 이후의 반응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 노바 12가 당연히 흥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화웨이 노바 12에 대한 인기,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모바일 쪽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바일 쪽 수요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이런 매수력 자체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중국은 있는데, 네, 높아지고 많이 산다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만약에 더 인기작이 된다면. 인기작이 된다면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 전체적으로 매출이 높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제품은 아무래도 애플이죠. 다음이 이제 삼성이고 중국이 바싹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교체 주기도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국내 해외 증시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여기에 순매수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이 어느 정도 흥행이 나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보다도 네. 여기에 제품이 흥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슈 종목분들은 단기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 따른 모바일 디바이스 흐름은 전체적인 구매력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쵸.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투톱은 애플과 삼성의 갤럭시이기 때문에 그쵸. 중국 쪽 제품의 인기가 수요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송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했을 때는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빠지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정은 국내 일정 네. 중에서도 이제 게임주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라나다 에스파다 모바일 사전 예약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목받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 그리고 발표 이 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주목도에 따라서 움직임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주들 흐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오늘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이슈로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반등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에서의 게임 규제 발표가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런 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음으로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배당락 관련 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12월 27일이 결산법인 배당락일인 것. 아무래도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자, 이제 그라나다 에스파다 M 사전 예약 게임의 새로운 신작이 나오지만 또 이제 중국에서 게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성급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은 좀 삼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요일 일정 모두 확인해 봤고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이 이번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예. 목요일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를 개시를 하는데요. 데브 시스터즈의 뭐 굉장히 매출을 견인했던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발표 이후에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데브 시스터즈 외에도 게임주들 단기 반등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해외 이슈 외에도 국내 이슈는 11월 관광 통계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지표가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뭐 관광 관련된 종목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지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게임주가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네. 수 있을지까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우리 시장은 휴장이지만 또 매니저님이 일정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금요일 일정은 아무래도 휴장이기 때문에 큰 일정은 없지만 이날 뭐 셀트리온 제약주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충남 공장 설립 이슈가 있었는데 투자 관련 보도가 제공시 기한이 이날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에 바로 발표가 되지 않고 그 전으로 발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날이 발표 기일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제약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이 발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지난주에 있던 종목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DIT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수익률 8%가 넘는 수익입니다. D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크게 눌렸습니다. 장비주들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렸고 특히 반도체 쪽은 이 대형주,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소부장제주들, 부품주들이 이런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8%대, 10%대 반등 이후에
바로 이렇게 확 눌려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매수가로 다시 눌린다라고 한다면 매수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소부장제주들, 부품주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반도체주들은 지금은 대형주들을 좀 더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일한 의견입니다. 반도체주 내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위주로 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서 DIT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휴일이 좀 길어서 이번에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JP 모건 관련해서 여기에서 큰 이슈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당뇨 비만 치료제 전임상 연구 성과를 미국 당뇨협회에서 발표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현재 뭐 당뇨 치료제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이 기존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와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지방질이 흡수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의 이런 비만 치료제가 추가로 주목받고 있는 점은 당뇨 치료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당뇨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 혈당을 낮추고 이런 직접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아닌가,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펩트론 종목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JP모건 헬스케어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제약주들 말씀을 드릴 때 앞에서 한미약품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것들 뭐 비만 치료제도 수출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34,600원.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3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목표가 46,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창구 가서 우리 매니저님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락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번에 다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개별 이슈들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손가락 매니저의 밴드에 가면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노리기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리스트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매니저가 지금 3주 내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미 40%가 넘기 때문에 네. 가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매니저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